안녕하세요. 백강사가 알려드리는 스마트폰 팁, 백스팁입니다. 오늘은 스마트폰 활용하기, 모바일 팩스를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배워보겠습니다. 여러분, 팩스를 보내셔야 할 일이 생기면 어떡하나요? 보통 집에는 팩스가 없지 않나요? 그렇다 보니까 굳이 또 밖에 나가가지고 가까운 관공서라든지 문구점 또는 팩스가 있는 가게에 가가지고 부탁을 하곤 하죠. 하지만 이렇게 모바일 팩스를 활용하면 집에서도 편리하게 팩스를 보낼 수 있다는 사실, 오늘 강의를 열심히 배우셔서 팩스를 실생활에서 편리하게 활용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우선 플레이스토어를 찾아 모바일 팩스를 다운로드 받아야 합니다. 항상 이 플레이스토어의 위치를 기억해 놓으시고 강의 때마다 어플리케이션을 제때제때 다운로드 받을 수 있게끔 좀 기억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플레이스토어를 누르면 역시 오른쪽 상단에 나의 계정명이 보이죠? 나의 계정명이 보이고 중간에 보면은 이렇게 검색을 할 수 있는 앱 및 게임을 검색하세요. 빈칸이 있어요. 자, 이 빈칸을 눌러서 이렇게 자판이 나오면 모바일 팩스를 한글로 입력해 주세요. 자, 그 다음에는 자판에 있는 돋보기, 이걸 잊지 마셔야 합니다. 여기 있는 연관 검색어를 누르지 마시고 항상 돋보기를 눌러서 정확하게 원하는 어플이 맞는지 이 모양까지 확인을 한 다음에 설치를 해 주셔야 해요. 일정 시간이 경과 후 설치가 완료되면 이렇게 설치 버튼이 열기 버튼으로 바뀝니다. 그럼 열기 버튼을 눌러 주시거나 또는 모바일 팩스를 자주 활용하셔야 하는 경우에는 설치되어 있는 위치를 확인해야겠죠. 밖으로 나오셔서 휴대폰 바탕화면에 있는 설치된 모바일 팩스를 찾아서 손으로 살짝 눌러주세요. 처음 접속을 하면 정보 접근 권한에 대한 허용 메시지가 나옵니다. 당황하지 마시고 글을 한번 읽어볼까요? 모바일 팩스에서 기기의 사진 및 미디어에 액세스하도록 허용하시겠습니까? 라고 합니다. 이 팩스가 나의 휴대폰의 정보에 접근을 해서 갤러리에 있는 사진이나 파일들을 문서화하여 팩스로 보내기 위해 접근 권한을 달라는 말이죠. 걱정 마시고 허용 눌러주면 됩니다. 자, 그럼 그 다음에는 전화를 걸고 관리하도록 허용하겠냐고 하는데요. 당연히 팩스니까 전화를 걸 수 있게끔 권한이 허용되어야지만 팩스 발송 또는 수신이 가능하겠죠. 역시 허용해 주시고, 그 다음은 내 연락처에 액세스하도록 허용. 역시 나의 연락처에 있는 혹여나 모르는 다른 사용자의 팩스 번호를 검색할 수 있도록 역시 허용해 줘야 합니다. 자, 허용을 다 해주면 이제는 약관 동의인데요. 이 모바일 팩스가 SK 브로드밴드에서 개발한 어플리케이션인 것 같습니다. 자, 약관을 살펴보면 모두 다 필수 항목인데요. 선택 항목이 없기 때문에 전체 동의를 손으로 눌러주시면 됩니다. 전체 동의를 눌러주시면 이렇게 필수 동의 항목이 자동으로 체크가 되고 다음 버튼을 눌러주시면 되는데요. 자, 다음 버튼을 누르면 새로운 화면이 나옵니다. 상단에 기존 팩스 번호를 입력해 주세요 라는 화면이 나오는데, 자, 여러분 기존에 사용하셨던 모바일 팩스 번호를 혹시나 기억하고 계신 분들은 번호를 입력해 주셔도 되는데 우리는 대부분 신규 가입자이실 거예요. 그러면 이 아래쪽에 신규 가입이라는 버튼에 체크를 해주시면 됩니다. 번호를 모른다고 해서 뭐 문제가 발생하는 건 아니에요. 그냥 신규 가입을 체크해 주시면 됩니다. 체크한 다음에는 다음을 눌러주시고, 자, 이렇게 체크 확인 후에 다음을 눌러주시고, 그 다음에는 나의 팩스 번호를 골라야 해요. 자, 이렇게 5개의 번호가 나오는데 뭐 크게 고민하실 필요 없어요. 그냥 그 중에서 마음에 드는 팩스 번호를 하나 눌러서 고른 다음에 역시 다음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저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사용했던 팩스 번호가 있어서 모바일 팩스 번호를 변경하겠냐는 멘트가 나오는데 처음 사용하시는 분들은 이 멘트가 아니고요.
팩스 번호를 나의 연락처에 등록하시겠습니까? 라고 나올 겁니다. 자, 일단 두 가지의 경우 다 아니오라는 버튼을 누르면 되기 때문에 이 아니오를 손으로 살짝 눌러주시면 됩니다. 팩스 번호를 기억하는 방법은 제가 이따가 아주 간단한 방법으로 알려드릴 테니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자, 이렇게 하면 모바일 팩스 번호 발급이 완료가 됐습니다. 이 팩스 번호를 통해서 우리가 오늘 발신과 수신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확인을 누르고 나면 자, 이렇게 경고 안내가 나옵니다. 혹시나 이 어플리케이션을 사용을 하시다가 이 어플을 삭제를 하게 되면 여기에 있었던 팩스 문서들이 모두 삭제가 된다는 내용입니다. 네, 뭐 됐죠? 네, 확인하면 됩니다. 그 다음 우리는 발송부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확인 버튼을 누르면 이렇게 사진 문서 첨부라는 파란색 글씨와 함께 이렇게 흰 바탕화면이 나오는데요. 자, 여러분들이 이 과정을 거치고 난 후에 앞으로 모바일 팩스를 선택해서 접속을 하게 되면 항상 이 화면이 먼저 나옵니다. 항상 이 화면. 앞에 설치했던 과정들은 우리가 다 한번 했기 때문에 이후에는 항상 이 화면만 나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사진 문서 첨부를 한번 눌러 보겠습니다. 자, 사진 문서 첨부를 누르면 파일을 선택할 수 있는데 휴대폰 파일 접근 권한을 우리가 허용해 줬기 때문에 이렇게 선택을 할 수 있는 것이죠. 팩스 표시는 우리가 넘어가자고요. 자, 일반적으로는 갤러리, 카메라, 문서에서 우리가 파일을 선택할 수 있는데 보통은 사진을 찍어 놓은 갤러리 또는 뭐 신분증이나 이런 걸 급하게 찍어야 할 경우에는 카메라로 찍을 경우도 있겠지만 자, 일반적으로는 갤러리에 있는 사진을 선택해야 합니다. 자, 갤러리를 손으로 한번 눌러볼까요? 자, 그러면 나의 갤러리와 연동이 돼서 갤러리의 사진 중에서 우리가 팩스로 보낼 사진을 선택할 수 있는데 자, 아무거나 하나 선택을 해보자고요. 하나 손으로 살짝 눌러주면 됩니다. 손으로 살짝 눌러주면 자, 이렇게 선택한 사진이 확대가 되면서 자, 제가 이렇게 빨간 테두리로 표시해 놓은 파란색 화살표 보이시나요? 자, 위아래 좌우 이렇게 화살표가 총 8개가 있습니다. 자, 이 화살표를 손으로 꾹 눌러서 안쪽으로 당겨주거나 밀어주면은 영역을 조절할 수 있는데 자, 팩스를 보낼 때 이렇게 선택한 영역에 대해서만 팩스로 발송이 되게 됩니다. 한번 볼까요? 자, 제가 자, 요 아래쪽에 있는 화살표를 위로 올린 거죠. 자, 볼까요? 여기서 이걸 꾹 눌러서 위로 쭉 올려서 이렇게 팩스의 범위, 영역을 줄였습니다. 그럼 이 아래쪽은 팩스를 보냈을 때 포함이 되지 않고 이렇게 윗부분, 밝은 부분만 포함이 돼서 팩스로 발송이 된다는 것이죠.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렇게 조절을 다 했다면 중요합니다. 왼쪽 위에 초록색 체크를 찾아서 손으로 눌러 주셔야지만 이 영역이 선택이 되면서 이렇게 변경된 이미지로 사용을 하겠냐는 문구가 나옵니다. 여기서 이미지 사용 예를 눌러 주시면 자, 이렇게 자, 이렇게 변경한 이미지로 팩스가 첨부가 되었죠. 아직 발송된 거 아닙니다. 자, 이렇게 첨부가 되었고 자, 이렇게 보면 오른쪽 하단에 자, 요 클립 모양이 있어요. 자, 클립 모양이 여러 개 있죠. 자, 이 클립 모양을 눌러서 다시금 갤러리를 통해 문서를 추가할 수 있습니다. 제가 6개까지 추가를 해봤는데요. 이용사항에도 없는 거 보니까 몇 개까지 추가가 될 수 있는지는 정확히 모르겠어요. 근데 생각보다 다수의 페이지를 추가할 수가 있더라고요. 참고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여러 장의 사진을 전송할 수 있는 모습입니다. 자, 이 사진 한 장이 팩스로 보냈을 때 A4 용지 한 페이지입니다. 한 페이지. 자, 그럼 우리가 이렇게 첨부한 문서, 사진을 상대방에게 보내기 위해서는 받는 사람의 팩스 번호를 입력을 해줘야 하겠죠. 간단합니다. 자, 위쪽에 보면 이렇게 한국이라고 적힌 옆 빈칸이 보이실 거예요. 받는 사람 팩스 번호 입력이라는
빈칸 보이시나요? 자, 이걸 손으로 한번 눌러주세요. 자, 그러면 이렇게 아래쪽에 자판이 나오면서 상대의 팩스 번호를 입력할 수가 있습니다. 자, 팩스 번호를 입력을 해주고 번호를 다 입력한 후에는 완료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 자, 이 완료 버튼을 눌러주시면 자, 이렇게 번호가 입력이 되고 하단에 팩스 발송이라는 파란색 바탕에 흰 글씨 보이시죠? 자, 이 팩스 발송 버튼을 눌러주셔야 합니다. 자, 팩스 발송 버튼을 누르면 이렇게 팩스 발송 중 팩스 한 페이지당 한 건의 MMS를 발송합니다 라는 문구가 나와요. 자, 여기서 여러분 굉장히 주의하셔야 할 점이 있습니다. 페이지 한 건, 즉 사진 한 장당, 첨부한 사진 한 장당 MMS에 상응하는 발신 요금이 발생한다. 여러분들 요금제에 따라서 문자 사용 요금이 다르죠? 일반적으로 보통 요금제는 최신 요금제의 경우에는 문자가 무제한으로 알고 있는데 간혹 저렴한 요금제를 사용하시는 분들은 문자가 무제한이 아니라 한 달에 50건까지 무료 또는 뭐 30건까지 무료 이런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요금제에 따라서 너무 많이 발송을 하면 추가 요금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사용량은 조절을 해 주셔야 한다는 점, 요 점은 잊지 마시고요. 자, 발송한 후에는 자, 이렇게 지금 회색 바탕으로 보이는데 이렇게 밝아진 화면으로 한번 볼까요? 자, 상단의 두 번째 발송 내역이라는 이 버튼을 눌러서 이렇게 발송 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방금 제가 발송을 눌렀기 때문에 발송 중으로 나오죠. 자, 이 팩스 발신이 정상적으로 되었는지는 일정 시간이 경과한 후에 반드시 확인을 해 주셔야 해요. 자, 이렇게 제가 아까 012-345-6789번으로 눌렀잖아요. 자, 이런 번호는 당연히 없겠죠. 그래서 지금 결번으로 나옵니다. 정상적으로 발송이 안 됐다는 거죠. 또는 통화 중 발송 실패로 나오는 경우도 있는데 뭐 상대 팩스에 너무 많은 문서가 동시에 갔다든지 뭐 또는 어떤 오류나 전원 꺼짐으로 인해서 발송이 실패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번호를 다시금 확인해서 재발송을 해 주셔야 한다는 점 꼭 잊지 마시고요. 또한 발송뿐 아니라 내가 수신을 받을 경우도 있겠죠. 자, 수신을 받았을 때는 아까는 이 두 번째 발송 내역이었죠. 자, 이번에는 자, 오른쪽에서 자, 이렇게 수신 내역이 있습니다. 이 수신 내역을 손으로 누르면 상대가 보낸 팩스의 수신 확인. 자, 여기에 수신 목록이 나오는데요. 아직은 제가 지금 설치하고 나서 받은 문서가 없기 때문에 목록이 없는데 자, 받게 되면 자, 이 발신 내역과 비슷해요. 이렇게 한 칸씩 쌓이거든요. 자, 요거를 이렇게 칸으로 이렇게 나오면 손으로 눌러서 수신 이미지를 바로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굉장히 편리해요. 자, 그리고 수신을 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나의 팩스 번호를 상대방에게 알려줘야 하잖아요. 자, 팩스 번호 확인하는 건 굉장히 간단합니다. 요 중간에 보면 이벤트 생활 혜택이라는 버튼이 있죠. 자, 근데 이게 시간이 지나면서 한 바퀴 돌면서 더보기라는 버튼으로 바뀌기도 합니다. 근데 항상 이 동그라미만 기억해 주시면 돼요. 중간에 있는 동그라미를 눌러야 된다. 여기에 적혀 있는 글귀가 뭐든 동그라미를 누르기만 하면 돼요. 자, 이 동그라미를 누르면 자, 이렇게 자, 지금 동그라미 모양이 또 바뀌었죠? 자, 여기 공지사항이나 이용 안내 부가 기능을 확인할 수도 있고 아래쪽으로 내려보면 나의 팩스 번호가 있습니다. 내 모바일 팩스 번호는 항상 여기에서 확인합니다. 여러분 혹시 그 글씨가 잘 보이지 않아서 휴대폰 설정 화면에서 글씨를 크게 해놓는 분들이 계세요. 자, 글씨가 크게 되어 있는 분들은 이게 글씨가 커져서 옆으로 넘어가 가지고 간혹 나의 팩스 번호가 잘려 보이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조금 번거로우시겠지만 내 휴대폰 설정에 들어가셔서 글씨를 줄이셔서 확인을 하셔야 해요. 자, 그 부분은 좀 주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모바일 팩스는 여기까지. 이 정도면 모두 다 팩스를 한 번씩은 보내보실 수 있는 실력이 충분히 되리라 생각을 합니다. 백강사가 알려주는 스마트폰 팁 여기까지 하고요. 매주 주말에 영상이 업로드 되니까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